정상파를 공부했어요. 이 정상파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가 바로 기타와 같은 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기타 줄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타 줄을 튕기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때에 특정한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특정한 소리를 공명진동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특정한 주파수에 해당하는 파장만 이 안에서 공명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고 보강하여서 계속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에 서로 반사되는 파동이 중첩되어서 소리가 커지고 그 소리만 남는 것을 우리는 공명 또는 공진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공명 진동수는 앞에서의 정상파 조건 그대로 조건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진동수는 람다분의 V인데 그것에 n이 1일 때를 갖다가 고유 진동수라고 하지요. 그거를 기본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람다는 2L과 같으므로 n의 2L분의 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이것이 바로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조건이고 정상파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진동수를 굉장히 높여 보다 보면 원래의 진동수에 비해서 2배의 진동수를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정상파가 하나의 람다로 전체 길이가 하나의 람다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2배 진동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주파수를 3배를 해주게 되면 3배 진동도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클릭해서 한 번쯤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게 되니까 한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게 제일 처음에 제가 기타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기타나 바이올린 다 마찬가지죠. 이런 현악기는 양쪽 끝이 고정된 마디가 되고 그때의 고유 진동수는 앞에서 했던 2L분의 V의 정수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죠. 자연진동수, 고유진동수는 n이 1일 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공명진동수는 n의 정수배가 해당합니다. 이때 주파수는 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 전체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때의 속도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타 줄에서 현이 만들어지고 현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의 속력이 있어요. 그 파동의 속력에 비례하게 되는데 기타 줄에서 진동하는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개의 밀도와 개의 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기타를 보면 기타의 줄이 우선은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있어요. 기타 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위에 줄 두꺼운 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얇은 기타 줄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높은 음이 납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길이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가 가장 높은 음이 나오냐면 맨 아래쪽 줄이 가장 주파수가 위에 쪽보다 크죠. 1번보다 6번이요. 그것은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늘죠. 가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선밀도가 다르다. 선밀도가 작을수록 얘는 속도는 빠르게 되고 속도가 빠르다면 바로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서 기타 줄을 보면 끝에서 얘를 조율할 때는 여기 있는 나사를 돌립니다. 나사를 돌리면 얘가 감기죠. 기타 줄이 감기게 되면 얘가 팽팽해지죠. 팽팽해진다는 것은 저는 짱짱해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줄의 장력이 커집니다. 장력이 커지면 전달되는 탄성파의 속력이 빨라진다.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여기에서 전체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주판수를 갖다가 맞춰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 줄에 손을 이렇게 대고 누르게 되면 진동하는 간격이 이게 짧아지죠. 진동하는 간격이 짧아지면 길이가 짧아지고 고유 진동수가 달라져서 얘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자, 고요진동수의 공식, 기본 진동수 공식. V는 F람다에서 외우기는 굉장히 쉬워요. 파동의 속력은 F람다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인데, 이것이 기본 진동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놓고, 여기다 N을 1 또는 2 또는 3 집어넣으면 이것이 2배 진동, 3배 진동이 된다. 현의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제가 나왔어요. 정상파의 진동수 해서 계속 하나의 현, 기타 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것이 질문이냐면, 진동수의 비를 구하라. 근데 원과 투는 무슨 뜻이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줄이 전체 길이가 L이다. 그런데 2라고 하는 건 여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타 줄을 줄였는데 여기에 길이가 10분의 9L이다. 그러면 진동수의 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소리가 높아져서 진동수 F2가 더 커진다는 것은 기억을 했고 또 공식을 기억해보자 라고 아까 했었는데 어떻게 공식을 기억했습니까? 네, V는 F람다, F는 람다분의 V가 고유 진동수, 기본 진동수죠. 그런데 여기에서 람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람다는 2L이었죠. 지금 현재 이것은 하나의 반파장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한 파장이 되고 람다가 결국 원래 내가 잡은 거에 2배의 길이가 되고 V1, N이 1일 때가 고유 진동수,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F는 어떻습니까? F는 네, L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길이가 10분의 9가 됐으면 진동수는 9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 F1 대 F2는 자, 분수로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쓰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9가 되니까 F2가 10분의 9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F1대 F2인데 길이의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L2 대 L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L1분의 L2가 어떻게 됩니까? L1분의 L2가 바로 10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1 대 F2는 9대 1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10분의 9로 짧아지면 9분의 10배로 주파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는 양쪽이 열린 경우도 있고 양쪽 중에서 한쪽이 막힌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양쪽이 열린 경우는 대부분의 악기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펜플룻이 있어요. 펜플룻은 우리가 빨대 피리 만들기에서도 많이 해봤죠. 이렇게 길이가 다른 빨대관을 갖다가 양쪽을 뚫어놓고 얘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경우죠. 참,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물체가 스스로 진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소리의, 즉, 음파, 소리가 공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진동하는 경우는 앞에 있는 현처럼 아니면 뭐 기타처럼 실제로 물체를 진동시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뭐 물체를 두들긴다거나 벽을 두들긴다거나 아니면 자를 떼떼떼떼땡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물체를 스스로 진동하게끔 해서 나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플룻처럼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어떤 형태만 갖춰주고 길이만 갖춰준 상태에서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 즉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명된 소리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관악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동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분석을 해보고 해봅시다. 공식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코더나 이런 팸플릿을 생각해보면 관이 길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관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까? 네, 관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러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짧을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파장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작다는 얘기입니까? 네, 파장이 바로 작다는 얘기죠.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는 커지니까요.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은 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어떤 게 더 똑같은 길이가 되었을 때 양쪽이 열린 경우와 한쪽이 막힌 경우 둘 중에서 어떤 게 똑같은 길이에서 더 높은 소리를 낼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수식이나 그림으로 봐서는 바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수식으로 바로 봤을 때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여기가 4L이 돼요. 전체 길이 똑같다고 했을 때 4가 되고 그럼 분모가 크니까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크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고 즉 한쪽 길이 막힌 경우에 진동수가 훨씬 작게 되고 그럼 여기가 더 낮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양쪽이 뚫린 경우가 높은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상파 조건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양쪽에 열린 경우에서는 양쪽 끝이 배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배는 정상파에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파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상파를 트리플 진동으로 그렸다. 그러면 배라고 하는 건 여기가 배가 되겠죠. 그다음 마디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악기에서는 이 배가 양쪽 끝에서 나타나야 된다. 양쪽 열린 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끝점이 얘가 마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디는 진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배에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가장 크게 진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파로 나타냈어요. 원래는 소리는 종파인데 횡파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좋기 때문에 횡파로 나타냈고 여기가 배고 여기가 배면 이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2분의 람다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L은 2분의 람다가 기본 진동수 F1에 해당합니다. 암기하기는 편하죠. F는 뭐라고 그랬어요? F는 람다분의 V인데 여기에다가 N 하면 현에서도 양쪽이 막힌 경우 얘가 기본 진동수 N의 1을 집어넣으면 기본 진동수고 람다가 얼마일 때? 람다가 2L일 때가 바로 기본 진동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람다가 2L일 때 바로 기본 진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2배 진동,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3배 진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한번 반 나눠보고 여기를 갖다가 또 한번 반 나눠보면 여기에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긴 파동의 모양이 X차의 파동의 모양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세 번째 거는 3분의 1배의 크기가 된 거죠. 그래서 트리플 진동이다 라고 하는 것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을 보면 한쪽이 막혀 있어요. 한쪽이 막혀 있는 쪽은 마디가 되면 좋겠죠. 여기서 위상이 반대로 바로 반사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쪽이 열린 곳이죠. 열린 곳에서는 얘가 배가 되면 좋겠죠. 자, 얘는 반사될 때 자신의 위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얘가 이러한 진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는 마디, 여기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랑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는 4분의 람다에 해당하고 이것이 전체 길이 L에 해당하죠. 그래서 람다분의 V에서 람다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나타나려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5람다가 되기 때문에 4L9에 N의 135배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조공명 실험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음파의 속력이나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장치로서 이것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관악기입니다. 자, 다음은 음파의 속력입니다. 소리의 속력이라는 거 대략적으로 330m/s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상식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소리의 속력은요, 공기 중에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온도는 온도 도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도씨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V0은 331 더하기 0.6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제로일 때, 즉 0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은 대략적으로 331m/s라고 하는 거죠. 공기 중 0도씨 331m/s.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소리 속력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온도가 만약에 뭐 0도씨가 아니라 10도씨가 됐다 그러면은 6m/s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20도씨가 됐다 그러면 12m/s로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에는 이런 공기 중에서만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액체와 고체에서도 소리가 전파되는데 액체에서는 훨씬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에서는 1500으로서 공기 중에 비해서 약 5배가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볼까요? 여기 굉장히 빠른 거, 알루미늄에서는 5100으로서 정말 빨라지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액체나 고체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에 비하면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의 속력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약하나마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기의 밀도와 그리고 공기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상태인데 공기의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질의 매질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같은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같은 밀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식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부피가 있을 때 부피의 변화, 똑같은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압력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피 탄성률은 작은 거죠. 즉 작은 압력에도 부피 변화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탄성이 적기 때문에 얘는 전달이 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도가 크면 클수록 얘는 속력이 빠르다, 아니죠. 속력이 느리다. 그래서 무거워져서 잘 외부에서 압력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클수록 소리의 속력은 낮아지고 공기가 탄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압축이 되지 않을 정도, 압축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소리의 세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몇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 있어요. 와트라고 하는 것은 일률의 단위죠. 어떤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을 면적으로 나누면 어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도달하는 파동의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음파의 세기의 MKS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을 많이 쓰죠.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소리 세기의 그 수준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로그 스케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쓰는 것은 그 소리의 세기의 차이가 엄청 클 때 그것을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죠. 화학에서 pH를 나타낼 때도 로그 스케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 I0 값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문턱 세기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문턱 세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그래서 요것이 분자 분모가 1이 돼서 10의 0승이 되고 데시벨의 기본값은 0데시벨.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다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를 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볼까요? 우리 대화는 얼마나 될까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된대요. 그러면 10의 6승 차이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60dB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는 정적 상태에서 나뭇잎 바스락대는 소리는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에 대해서 10dB, 그러니까 10의 5승배 차이만큼 엄청나게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막이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은 대단히 범위가 넓고 참 잘 만들어진 그런 감각장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소리의 세기는 이렇게 데시벨을 사용하는데 로그 스케일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가 나왔는데 소리의 세기에 대한 또 다른 우리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준 것 같아요. 50W짜리 조그만 스피커이다. 50W 절대로 조그맣지 않는데 우리 보통 모니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면은 보통 50W 정도 되죠. 양쪽에 25W짜리 두 개. 그래도 꽤 큰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에서 소리가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죠. 소리는 한번 만들어나면 사방팔방으로 다 한꺼번에 퍼지죠. 그러면 5m 떨어진 곳에서 5m만큼 떨어졌으면 소리의 세기는 얼마나 줄었으며 그 다음에 데시벨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준 거는 5m 떨어지면 에이, 얼마나 줄어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그런데 얼마나 줄어드냐면 얘는 사방팔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많이 줄어들어요. 한번 계산한 값을 볼까요? 단위 면적당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의 건널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4파이R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왔냐면 4파이R 제곱을 50W로 나누게 되면 0.16W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작아진 거죠. 그리고 0.16W를 데시벨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112dB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이 됐어요. 그럼 112dB는 어느 정도 색이었어요? 112dB. 아까 60dB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112dB는 엄청 큰 소리네요. 자,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음파와 관련된 재미난 현상 한 3가지 정도를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간섭 현상으로서 소음 제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잘 들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잘 안 들린다 하는 현상도 있고요. 또 우리 소음 제거는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면 간섭 현상으로서 헬기 조종사들이 쓰고 있는 헤드폰 있죠. 그 헤드폰을 보게 되면 그 헤드폰은 매우 큰 소리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상쇄 간섭을 이용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경로차에 의한 기본 상쇄 간섭을 예를 들어 볼 텐데요. A라고 하는 스피커와 B라고 하는 스피커, 두 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나오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여기에서 왼쪽 A에서 만들어진 스피커의 소리는 빨간색에 있는 파면처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B에서 만들어진 스피커는 검은색의 파면처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그려진 것들은 위상이 같은 곳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파면을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파면을 그려보면 이거는 진폭이 반대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여기는 위상이 플러스, 여기는 위상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진폭이 위쪽을 향하는 것과 아래쪽을 향하는 것. 그러면 여기 P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A에서 나오는 것과 B에서 나오는 것이 같은 위상이 나오는 곳이에요. 즉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검은 점, 이 포인트,
저도 검은색으로 표현할까요? 여기 검은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위상이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최대 진폭,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위상이 같은 점들이 만나는 곳이어서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볼까요? 지금 X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X 표시는 검은색과 빨간색이 하나는 플러스 이상, 하나는 마이너스 이상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 간섭이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기 X 표시하는 여기에서도 빨간 쪽 A에서 나오는 것은 플러스 이상, 검은 거, B에서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이상이 만나서 얘네들은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때요? 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선을 통과하는 어떤 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날 텐데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두 개가 만났을 때, 네, 여기 부분이 되겠죠. 두 개 만났을 때 위상이 같아지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이고요. 어떤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위상이 반대인 것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조건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 이해하기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어떤 A 포인트와 B 포인트에서 C 포인트의 한 점까지 갔는데 얘가 파동이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는 다음과 같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네 번 진동하는 파동이 왔어요. 그런데 B를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 왔지만 얘네들의 도착하는 C 포인트에서의 위상은 두 개가 같게 나타나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위상이 같게 만난다고 해서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그때 보강간섭 조건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델타 D라고 하는 것은 A에서 C, B에서 C까지의 경로 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C 빼기 B, C 이것이 델타 D가 되고 이러한 공간상의 경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얘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정수배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네들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A에서부터 오는 걸 볼까요? A에서는 파동이 한 번, 두 번 하고 반이 왔고요. B에서는 한 번, 두 번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상이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하나는 내려가면서 만났고 하나는 올라가면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 간섭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m이 1일 때는 얘는 2분의 3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3일 때는 2분의 3람다가 차이 나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얘를 갖다가 2분의 람다에 어떻게 쓰면은 얘가 더 편할 수도 있냐면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2분의 람다에 가로 열고 2m 플러스 1이라 놓고 m은 0부터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쓰게 되면요. 위에 2분의 람다의 정수 홀수배가 되겠죠. m에다 0을 대면 2분의 람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2분의 3 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간섭 이건 뭐 무조건 소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동에서는 이러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맥놀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맥놀이 현상은 지금 그림을 지금 좀 소리가 많이 나는데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자, 좀 비가 많이 오게 생겼네요. 자, 계속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을 보면 이 종이 무슨 종이에요? 에밀레 종이죠? 이 에밀레 종 같은 경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걸 직접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참 봤으면 좋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소리의 세기가 일정하게 띵 하고 나오지 않고 얘를 네, 소리를 좀 흉내 볼까요? 띵 이렇게 좀 웃기죠. 모기 소리 정도처럼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실험적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소리급세인데 소리급세 두 개가 아주 약간 다른 소리급세예요. 소리가 아주 약간 다르면 이것에서 두 개를 동시에 땅 해도 얘가 아까처럼 땡 이런 식으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얘가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예전에도 포기했어요. 뭐냐면, 기타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기타를 조율하는 방법이 이 맥놀이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음을 갖다 동시에 기타에서 그 이웃하는 두 개의 선을 동시에 쳤는데 맥놀이가 나타나면 음이 안 맞은 거고 맥놀이가 사라지면 음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 조율을 하면 편하죠. 자, 그럼 이런 맥놀리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소리가 도착할 때 시간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보강 간섭, 어떨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맥놀리 현상은 진동수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는 내가 들렸을 때 여기 귀죠. 여기 귀에서 들렸을 때 언제는 크게 들렸다가 언제는 작게 들렸다. 언제는 크게 들렸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커졌다 작았다 하는 소리를 규칙적으로 듣는 것을 맥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출발한 파동이 있고요. 그 출발한 파동이 처음에 같이 오는데 이것이 오다가 아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상쇄 반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두 개의 파동을 더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진폭이 커졌다가 그 다음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즉 원래 나는 소리의 진동수는 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원래 소리의 주파수는 이 밑에 있는 것으로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 소리의 세기가 그만큼 바뀌는 소리가 또 하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요. 얘는 진동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리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는 느껴지냐면 이 전체적인 인벨롭의 세기를 갖다가 얘를 알려주는 그러한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폭이 변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더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개 과정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진행파의 간섭이라든지 정상파의 간섭에서 똑같이 했던 수학의 전개, 수식의 전개예요. 각각의 진행파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해 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F1이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KX 항은 갖다가 없애버리고 오메가 T라고 하는 시간의 값만 나타낸 파동의 진동을 갖다 시간에 대한 진동을 갖다 표현해 준 것이고요.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그 F 대신에 F1을 썼고요. 두 번째 파동이 있습니다. 얘는 오메가 2로서 F2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가 아주 약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덧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sin A 더하기 sin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n
A 더하기 사인 B라고 하는 것은 2배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빼서 나누기 하고 사인 코사인을 쓰는 이러한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의 사인 값, 두 개를 빼서 나누기 2의 코사인 값을 쓰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식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식을 보면 코사인 항하고 사인 항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한번 또 잘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이것은 곱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상파처럼 얘는 동시에 나타나는 두 개의 파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파동 1, 그 다음 파동 2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는 파동 1. 그래서 동시에 파동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자, 왼쪽을 파동 1, 2, 그 다음에 오른쪽을 파동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 파동과 왼쪽 파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자, 오른쪽 파동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인파의 형태이긴 한데 주파수가 두 개를 더한 것의 나누기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해서 진동수가 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을 보면 F1과 F2는 거의 비슷한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에서 빼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은 매우 작겠죠. 그러면 오메가 값이 매우 작아지고 그러면 진동을 매우 천천히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우 진동을 천천히 하는 이러한 큰 파장을 갖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맥놀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는 진동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만 나타납니까? 바로 이 코사인 텀에서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F1 빼기 F2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진동수로서 이것이 바로 고유 진동수라고 나타납니다. 여기 2파이 2 없어지면 여기가 바로 F1 빼기 F2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델타 F, 이것을 비트 프리퀀시 또는 고유 진동수로서 실제로 우리가 듣게 되는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수 F가 실제로 듣게 되는 얘가 주기적인 진동이니까 그거의 차이만큼의 주파수를 가지고 이것을 비트 프리퀀시라고 하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듣는 뭐라고 그러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진동의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진동수. 이것을 맥놀이 진동수라고 합니다. 외우기는 너무 간편해요. 두 개의 아주 작은 진동수의 차이가 만나게 되면 얘네들의 진동수의 차이만큼으로 우리한테 크고 작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런 예제가 있는데요. 기타줄이 나왔네요. 라음은 220Hz, 보통 440Hz를 기본으로 쓰는데 이거는 220Hz면 진동수가 자니까 낮은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은 248Hz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두 개의 진동수가 아주 조금 차이 나죠. 아주 조금 차이가 났는데 자, 이것은 라음과 시음 근데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불협화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델타가 얼마냐면 28Hz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28Hz가 차이 났다는 것은 28Hz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소리가 들린다. 즉 1초에 28번 정도의 떨림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동이 하나가 더 나타나고 소리가 하나가 더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248이 아니고 만약에 220Hz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221Hz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1Hz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1Hz는 1Hz마다 이게 파동이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진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초에 한 번씩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밀레존 같은 경우는 띵, 띵, 띵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는 이런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건 1Hz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 0. 몇 헤르츠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놀이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네,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플러 이펙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드리면서 바로 볼 수 있다면 다양한 도플러 이펙트의 실험이 있는데 저는 누구를 추천하면 정종철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텔레비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 사람이 성대모사를 엄청 잘했는데 사이렌 소리나 비 오는 날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걸 입으로 참 잘 구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옛날 사람이죠. 자, 그런데 멀리서 오는 자동차, 특히 뭐 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아니면 앰뷸런스 소리를 보면 그 멀리서 오는 그 자동차의 소리가 나한테 가까워지면서 소리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얘가 좀 나에게서 멀어지면 다시 하고 이제 진동수가 낮아지면서 낮은 소리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낮아지는,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요. 우리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 주파수 그리고 음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 굴절을 한다든지 반사를 한다든지 어떤 현상이 있어도 파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진동수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데요. 이 진동수가 우리가 느끼는 진동수가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상대적인 운동을 해서 달리거나 한다면 이 진동수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이펙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도플러 이펙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적색편이에요. 이 적색편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바로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빛이 전자기파고 파동이고 그 파동에서는 이러한 주파수의 변화 현상, 그래서 뭐 파장이 커지거나 파장이 줄어들게 느껴지는 건데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커지는 것처럼, 즉 적색 부분으로 시프트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시프트 하는 정도를 가지고 하면 바로 우리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지 나에 대해서, 그쵸, 상대적인 운동이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플러 이펙트에서요, 얼마만큼 주파수가 변한다. F'은 변한 주파수예요. 그것은 원래 주파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한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변하는데 이 공식을 외우기가 참 난해해요. 자, 그런데 얘를 좀 끊어가서 외우면 그래도 조금 편한데요. 이걸 동시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외우는 건데요. 먼저 보면 밑에 것만 한번 먼저 써볼게요. V-VS의 V, 그 다음에 F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S는 source라고 하는 것은 제 발음이 케찹과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source는 원인, 그죠? 그래서 광원, 원을 말하고요. 그것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V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V라고 하는 건 원래 소리의 속력이에요. 원래 소리의 속력. 그 다음에 요 F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음원에서 만든 진동수가 되고요. 그러면 도플러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새로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가 느끼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냐? 요만큼의 비율로 달라지는데 속력의 차이, 즉 이것은 밑에 것만 보면 이거는 무슨 속력이에요? V 원래 속력에서 그 다음에 소스의 속력을 빼면 이것이 상대 속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소스의 속력이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자, 녹음이 조금 고르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주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여기에 V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소리는 V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듣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서서 들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나의 그림을 조금 바꿔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이에요. 귀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가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소리를 이렇게 막 내면서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번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V-VS를 그대로 그냥 쓰게 되면 여기에서 V가 원래 소리가 오는 거고 그리고 얘가 소리는 한 330m/s로 오고 있고 여기에 소스는 뭐 10m/s로 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소리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가까워지게 되면 상대적인 속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가까워질 때는 플러스라면 이 전체 속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분모값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상대 속력이 줄어들고 분모값이 줄어든다면 이 분자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진동수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앰뷸런스가 가까이 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 것만 한번 볼까요? 위에 것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F'은 V분의 V 플러스 V0의 F. 여기서 V0가 아니고 V5는 Vobserv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V5라고 하는 것은 얘 관측자인데 얘가 V5인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번에는 가까워져요. 얘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얘가 이쪽으로 서로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내가 관측자가 가까워지든지 그럼 똑같은 현상이니까 얘네들은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V와 V5를 하면 그냥 더해주면 얘는 위쪽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는 커진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두 개가 서로 물체가 가까워지면 어때요? 듣는 것이 진동수가 높아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진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공식을 암기하실 때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부호규칙을 만들어서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책에 옮겨놓은 것 그대로예요.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좀 다르게 쓰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라고 해놓고 서로 가까워질 때는 이 두 값이 양수고 서로 멀어질 때는 두 값을 음수라고 해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부규칙을 암기해 놓으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우리 익숙한 거, 진동수가 커지는 것부터, 즉 음원이 얘가 가까이 오는 것부터 2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운데요. 요 2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원이 어떤 속력으로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음원이에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음파가 오면서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지했을 때의 파동에 비해서 가까이 와서 쏘기 때문에 여기에 람다 프라임이라고 해서 뭐가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파장 대비해서 파장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파장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바다 파장과 시간 그리고 속력의 관계 V는 T분의 람다죠. 이런 관계에서 람다 프라임을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속력을 놨냐면 상대 속력을 썼어요. 원래 속력에서 여기에서 소스의 속력을 빼주는 게 얘가 느끼는 실제의 상대 속력이기 때문에 상대 속력을 써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진동수의 변화는 바로 바뀐 진동수는 람다 프라임을 그대로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고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서로 가까워질 때의 바로 도플러 이펙트에 나타나는 결과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멀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어지는 게 아니고 관측자가 가까이 오는 경우,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를 갖다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그 관측자의 속력이 V라고 한번 해 볼게요. 아니죠. V0죠. V0. 여기 조금 잘못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V0의 속력으로 관측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해봅시다. 이때도 높이는 높아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스는 그대로죠. 소스에서 나오는 얘 소리의 파장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V는 F 람다 자시 F는 람다분의 V에서 바뀐 요 F 프라임에다가 람다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냐? 관측자가 느끼는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소리의 속력이 상대 속력으로 얼만큼 되냐? 이렇게 원래 소리의 속력에다가 자기가 움직이는 속력인 V0만큼 소리의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사용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관측자가 움직일 때 특히 가까이 올 때의 도플러 이펙트에 관한 식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식 정도만 암기하고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가까워지거나 제가 가까워지고 빨리 가까워지면 그만큼 주파수가 높아진다. 멀어지면 그만큼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플러 이펙트. 자, 어떤 소리의 음높이가 달라지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운동일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에 대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 보면은요, 할 때마다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살펴볼게요. 하나는 10m의 속력으로 도망가고 있는 범인이 있다. 그림을 그려보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여기에서 10m/s로 가고 있다. 얘가 뭐라고요? 범인이에요. 그런데 자, 40m/s로 따라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40m/s.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쫙 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얘는 누구라고요? 경찰차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고유 진동수가 F가 100Hz이다. 여기에서 삐용,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이게 1000Hz이다. 소리가 좀 높죠. 자, 이 소리가 있는데
범위는 이 소리를 몇 헤르츠로 듣겠습니까? 1000헤르츠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새로운 진동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둘 다 움직이니까 범인이 움직이는 속력에 의한 효과와 경찰이 가까이 가는 속력에 의한 효과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스가 소스가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얘가 소스가 가까워지고 있죠. 범인이 듣는 소리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경찰차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경찰차의 부호는 양수고요. 그 다음 범인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범인은 범인은 옵저버고 얘는 음수가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안 봤다 생각하고 새로운 공식 F' 나오는 것은 어떠한 여기에다가 변화값에다가 원래의 진동수를 갖다 나타낸 거죠. 그럼 여기의 변화값은 뭐였어요?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왼쪽 안 봤다고 생각하고 자 기억을 해보면 분모가 있고 여기에 원래 속력이 있었고 분모에는 소스가 있었어요. 소스 근데 마이너스 V 소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V 옵저버가 있었죠.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죠? 여기다 대입만 해줘서 V에다 340 자, 대입하시고요. V에다 340m/s V 소스에다가 양수로서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40을 넣으면 340 빼기 40이 되는 거죠. 340 빼기 40이 그대로 되는 거고 자, V5에다가는 뭐 해야 돼요? 음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340 빼기 또 뭐가 됩니까? 네,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얘는 300분의 330F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써놓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제가 써서 더 보기가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써놓은 결과를 한번 보면 네,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100Hz가 나타난다 해서 자, 원래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100Hz만큼 높은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주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마쳤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이것으로 온라인 강의는 아니죠. 녹음 강의는 마쳐야 될 것 같고 자, 남은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은 더 바쁘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군요.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